이렇게 고생하셨지만 또 서울시장 지금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안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가 된 것이고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충분한데 그러면 두 가지 다 그 어떤 것이든 혐의가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자금의 비용이 전체 다시 국고로 환수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선관위에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국민의 혈세인데 가져와야 합니다. 네. 갑자기 옛날 천막 당사가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천막 당사를 쳤었죠. 저희 국민의힘이 천막 당사. 박근혜 때 비대위 시절에 천막 당사. 저희는 저기 영등포 농협 청계광 어디입니까? 그 청담물 시장 앞에 청담물 시장에 그쪽으로 가셨죠. 예, 당사로 가게 되고요. 제가 그때 출입했습니다. 네, 그때 출입하셔서 저랑 같이 활동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가 여의도에다 천막 쳤죠, 천막. 네네. 그때 비대위 맡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주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은 시간인데 네. 먼저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보죠. 지금 대체적인 여론, 지금까지 여론만을 종합해보면 지금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됩니다. 뭐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잘을 했다기보다 국힘이 오히려 장동혁 체제로서 오히려 뭐 정말 감사하다고 할 지경까지 저렇게 내란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빅2로 꼽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과 부산이에요. 서울시장의 선거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오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하고 한 몸 아닙니까? 오세훈은 차별화를 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오세훈은 윤석열과 한 몸입니다. 탄생부터 똑같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태균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윤석열 성공한 거잖아요. 오세훈은 나경원과 안철수에게 뒤졌어요. 그런데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받으면서 명태균 말에 질질 짰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를 또 대납했단 말이에요. 탄생이 잘못됐어요. 당선 무효입니다. 거기 공직선거법이 중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선 무효이고요. 그리고 탄생이 똑같아요. 윤석열하고 쌍둥이처럼 닮은 꼴의 탄생이고요. 두 번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오세훈이 해제되고 된 다음 날이나 이야기했지. 저는 같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행보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락가락하고 모든 국민이 여의도로 모였을 때 오세훈은 그렇지 않았어요. 해제시키고 나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해제되기 전에 이 불법을 막아야죠. 근데 그런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 지자체가 비상계엄이 되면 되게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를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사는 거고요. 세 번째, 서울시의 예산이 52조나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딱 되고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졌어요. 의원님 여쭐 질문들이 많습니다. 짧게 한번 가보시죠. 그런데 지금은 코스피가 4,500을 찍었어요. 이런 것처럼 오세훈을 바꿔야 합니다. 오세훈은 서울시민 예산 52조 어디다 썼냐? 엉뚱한 데다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 오세훈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오세훈의 지지율이 쭉 빠지게 된 거고 52조나 되는 서울시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대도약으로 만들듯이 서울시 52조 예산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아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괜찮죠? 네, 말씀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오세훈 현 시장 또는 거의 뭐 나경원 두 사람 간의 한 명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까지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종합해보면 박주민 의원이 좀 선두권에 있다가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다크호스로 부각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전히 격차는 좀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세 번째입니다. 명확하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여론조사가 그 연말에 있었거든요. 그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로 서영교가 오세훈에게 약 4% 이기게 나옵니다. 다 보셔야죠. 가상대결. 죄송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3년 준비했다 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있고요. 처음 여론조사는 서영교가 바로 뒤였습니다. 서영교가 바로 뒤, 정원호 청장 그 다음이었어요. 서영교는 우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그리고 또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윤석열 끌어내리고 전체 판을 흔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출마를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랑 경선에서 원내대표가 안 되었죠. 저는 쉽게 손 들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나는 그럼 서울시장 준비를 한다 해서 저는 언론 통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박주민 바로 밑이 서영교였어요. 그럼 이제 저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콕 짚은 다음에 바뀐 거죠.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검증된 사람 누굽니까? 서영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 그리고 법률 소비자 연맹이 점수를 매겼어요. 1등이 서영교입니다. 저는 123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그중에 58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조작 하면 패가 망신시키겠어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바로 정부랑 이야기해서 주가 조작하면 원금까지 전부 다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내놨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 조작의 주가가 뛰는 시그널에 아주 멋진 법적 뒷받침을 보내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떠오르는 황금선, 떠오르는 샛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 좀 서운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칭찬은 또 대통령이 보시면 되고요. 서영교에 대한 공개 칭찬은
아마 10번도 넘을걸요. 이거를 추적해 주셔야 합니다.